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구호개미입니다. 쿼드러플 위칭데이, 네마녀의 날이라고 불리는 미국 주가 지수와 개별 종목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던 금요일이 지나며 다사다난했던 이번 주 미국 증시도 끝났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CPI와 FOMC라는 중요한 지표 발표로 인해 이미 상당한 변동성을 보였고 큰 폭으로 하락해서인지 금요일 미국 증시는 쿼드러플 위칭데이 치고 변동성을 줄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요일 개장 전 나스닥 선물시장이 목요일에 하락세를 이어갔고 11시 30분 개장할 때쯤에는 보합까지 올라왔지만 장이 열리자마자 나스닥은 다시 하락하여 마이너스 0.97%, S&P 500은 마이너스 1.11%,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85% 하락했으며 TQQQ 주가는 19.06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저희 TQQQ 보유 수량은 1253주로 어제와 같습니다. 어제 1년에 4번 있는 주가지수와 개별 주식이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인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지나갔습니다. 선물옵션 관련해서 롱포지션, 숏포지션, 콜옵션 매수,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 등 몇 번 들어보긴 했는데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금융시장에는 단순히 주식, 현물 거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이 존재하고 그 규모는 현물 시장 못지않게 커서 월가 세력들의 파생 포지션에 따라 현물 시장이 움직이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것이며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트레이더들은 늘 이 선물 옵션 만기일에 그들의 포지션을 청산해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파생 상품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그 변동성은 현물 시장인 주식 시장에까지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됩니다. 어제는 다행히 수요일과 목요일 이미 큰 변동성과 하락폭을 보였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변동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수요일과 목요일에 이미 선물옵션 만기일에 대한 변동성이 선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세히 말해보면 CPI 지수가 좋게 나오고 FOMC 회의에서 모두가 예상했던 최종금리 5에서 5.25가 나왔음에도 주가는 상승하기보다 하락한 것이 그 자체로 악재이기보다는 월가 세력들이 쿼드러플 리칭데이를 앞두고 그들의 포지션에 따라 현물 시장을 움직인 부분도 약간 있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월가 세력들이 새로 구축해가는 투자 포지션에 의해 이번 주 약세가 계속 지속될 수도 있고 언제 그랬냐는 듯 전혀 다르게 별 이유 없이 현물 시장의 주가가 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력들의 의도와 실제 주가 움직임은 매우 단기적인 모멘텀이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미국이란 나라와 나스닥 100 기업들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롱 포지션을 유지하며 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싼 값에 매수하는 것 뿐입니다. 또한 목요일 소매 판매, 산업생산 등 경기 지표의 하락뿐만 아니라 금요일 발표된 제조업,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까지 전달 수치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수치가 발표됐습니다. 구매자 관리 지수 PMI는 경제 각 부문 구매관리자의 활동 수준을 측정합니다. 수치가 50을 넘는 경우 경기 확장을 나타내며 50 미만은 경기 위축을 뜻하는 것이죠. 구매 관리자들은 대개 전체 경기 실적이 선행지표가 될 수 있는 자기 회사의 실적 데이터에 일찍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더들은 이 조사 결과를 면밀히 관찰합니다. 미국 경제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PMI가 50 아래로 내려간 것뿐만 아니라 예상치를 크게 하는 모습은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미국의 경제가 빨리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은 인플레가 잡혀가는 것은 확실시되고 있는 현 상황에 이렇게 경기 지표가 급격히 꺾이는 것을 물가 하락이란 호재보다는 경기 침체와 실적 악화라는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주 연준의 매파적 입장과 경기 침체 압박이 서로 얽히며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한 번에 떨쳐버리지 못하는 분위기에 금요일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까지 연달아 나왔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오르면 약 1년간 그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꺾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데일리 총재는 인플레이션 수준이 여전히 너무 높은데 시장이 인플레에 대해 왜 그렇게 낙관적인지 모르겠다면서 경제가 침체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럼에도 금리를 올려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도 인터뷰를 통해 근원물가에서도 특히 서비스 부문 물가 상승이 문제가 남아있다면서 내년 기준금리가 5에서 5.5% 범위 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인플레가 추세적으로 꺾였다고 판단하려면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면서 일자리 시장에서 임금 상승이 서비스 물가를 끌어올린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11월 미국 서비스 물가 지수는 작년 11월 대비 6.8% 올랐는데 이는 연간 기준 198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상태입니다. CPI, FOMC 회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 쿼드러플 위칭데이까지 굵직한 이슈들로 가득했던 한 주간의 미국 증시가 어느덧 마감했습니다. 월가 세력들은 산타랠리를 기대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비웃기라도 한 듯 CPI 발표 이후 급등할 때부터 나스닥을 짓눌러 버렸습니다. 간혹 어떤 분은 이런 원리의 하락이 악재로 인한 개인들의 패닉셀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개인들은 CPI나 FOMC 같은 재료를 호재나 악재로 구분하고 이를 모멘텀으로 만들 만한 자금과 응징력이 없어 주가의 방향성을 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월가 세력들이 그들의 포지션에 따라 재료를 악재나 호재로 나누어 보도하고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며 주가를 움직입니다. 개인들은 그저 그들이 설정한 방향성에 따라 공포에 손절하거나 탐욕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며 그 변동성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부분 개인들은 그저 내리면 팔고 오르면 사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만은 돈을 잃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과 다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월가는 위와 같이 하락할 때 매수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기사를 헤드라인으로 대서특필하며 싼 값에 분할 매수해가는 현명한 투자자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시계열을 1년으로 짧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시계열을 3에서 5년 이상으로 보는 중장기 투자자와 10년 이상 혹은 평생 보유로 하는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크게 변동하고 하락하는 주가에 내가 단기 트레이딩을 하려 했던 것인지 아니면 나스닥 100의 펀더멘탈을 믿고 장기 투자하려 했던 것인지 헷갈리지 마세요. 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밖에 없는 외곽 세력들의 소음을 차단하세요. 장기 마라톤을 하러 왔으면 주변에 100m 단거리 경기를 하는 참여자들은 신경 끄고 각자만의 경기에 집중하세요. 주말에는 주식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